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또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리가 26라운드에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우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죠. 바르셀로나는 2025년 들어서 15경기 우패를 기록했습니다. 15경기에서 12승 3무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도 최근 6연승을 달리면서 라리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승점 57점으로 라리가 1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위는 승점 56점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3위는 승점 54점의 레알 마드리드가 위치하고 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6라운드에서 아틀레틱 클루브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레알 베티스 원정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가 조금 요동쳤지만 바르셀로나는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바르셀로나가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부는 레반도프스키를 믿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레반도프스키를 믿고 있습니다. 왜? 레반도프스키가 소시에다드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21골, 현재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스트라이커 찾기 어렵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반면에 일부 다른 분들은 레반도프스키가 득점 기회에 비해서 득점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득점 기회를 정말 많이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을 골로 연결하는 횟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을 좀 돌아보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렛츠고! 레반도프스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난 소시에다드전을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4대0으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는데요.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일단 주중에 맨유하고 유로파 경기가 펼쳐지니까 그 경기를 준비하고자 브라이스 멘데스라든가 오야르사발을 벤치에 뒀고요. 그리고 쿠보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징계로 나올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즉 소시에다드는 100% 전력은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가운데 소시에다드가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반 17분에 엘루스톤도가 뒷공간 빠져들어가는 다니 올모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퇴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경기는 결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부터 바르셀로나가 일방적인 공격을 전개를 하거든요. 물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첫 골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결국 오른쪽 라인에서 라민 야말이 만들어주고 다니 올모가 반대편으로 넘겨준 것을 제라르 마르틴이 들어오면서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는 다니 올모의 슈팅이 카사도 허벅지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카사도가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후반전에는 아라우가 헤더로서 골을 추가시켰고, 그리고 아라우의 슈팅을 레반도프스키가 문전에서 방향을 바꿔놓으면서 네 번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일단 제라르 마르틴, 카사도, 아라우오 다 라리가에서 올 시즌 첫 골입니다. 그리고 아라우오 같은 경우에는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선수 경력에서 처음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21번째 골을 기록하게 됐죠. 자, 점유율을 보면은 76대 24입니다.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엘루스톤도가 퇴장당한 다음에는 4-4-1 형태로 수비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다 할 역습을 펼치지 못했고요. 바르셀로나는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후반전 아라우가 골을 넣으면서 3대0이 되니까 주축 선수들을 빼면서 벤피카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XG값 보면은 2.85대 0이에요. 왜 0이냐? 소시에다드가 슈팅이 없습니다. 바르셀로나가 33개의 슈팅을 하고 유효 슈팅을 10개나 할 정도로 계속해서 몰아붙였거든요. 그래서 4골을 만들어낸 거고, 반면에 소시에다드 입장에서는 엘루스톤도가 퇴장당하는 그 순간부터 가드 올리고 수비만 하다가 슈팅을 하나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방적인 경기 내용 끝에 바르셀로나가 4대0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선수는 역시 다니 올모예요. 다니 올모가 엘루스톤도 퇴장을 이끌어냈고, 그리고 슈팅 2개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거든요. 제라르 마르틴에게 그리고 카사도에게 도움을 선사하면서 이 두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첫 골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벤피카전 치르기 전에 나름대로 승고르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코파델레이 준결승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4대2로 앞서다가 4대4가 됐는데 그 경기 후유증을 떨쳐냈다는 측면에서 이 경기는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 경기 끝나고 나서 한지 플릭 감독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은 우리는 항상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고 모두가 가능한 많은 골을 넣고자 한다. 즉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도 맞죠.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공식 40경기에서 무려 124골을 넣었습니다. 골을 못 넣은 경기가 단 2경기에 불과하니까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면서 많은 경기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경기보다 더 잘 수비했다. 이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바르셀로나는 공식 40경기를 소화했고 그 중에서 13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어요. 라리가에서는 8경기 무실점을 기록했죠. 최근 15경기 무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기간 동안 7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즉 최근 들어서 무실점 경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최근 들어서 수비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더 이상 이 선수들에 대해 놀랄 일이 없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른 퇴장이 우리를 도왔다. 맞습니다. 엘루스톤도가 퇴장당하면서 바르셀로나는 너무나 쉽게 경기에 임했고요.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타이틀을 위해 싸울 것이지만 트래블을 노리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당장 목표는 다음 게임이어야 한다. 다음 경기는 벤피카하고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인데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트래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소시에다드에게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소시에다드전에서 마지막 4번째 골의 주인공은 레반도프스키였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파괴력은 정말 대단한데 올 시즌 공식 40경기에서 124골을 기록했습니다. 득점을 못한 경기는 단 2경기에 불과합니다. 소시에다드전, 레가네스전. 소시에다드전 이야기는 전반기 대결입니다. 이번 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4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전반기 대결에서는 0대1로 패배했거든요. 레가네스전에서도 0대1로 패배했었죠. 바르셀로나가 파괴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스코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공식 40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18경기에서 4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파괴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7골 넣은 경기도 있으니까요. 올 시즌 라리가 26경기에서 71골, 현재 라리가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시즌 바르셀로나 선수 중에서 19명이 골맛을 봤습니다.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제라르 마르틴, 카사도, 아라우오도 골맛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현재 득점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대량 득점에 성공하는 이유는 득점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식 경기에서 2자릿수 골을 넣은 선수가 4명인데요. 득점을 책임지는 레반도프스키는 34골,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득점력과 패싱력을 과시하고 있죠. 공식 경기에서 24골 넣었고요. 라민 야말은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득점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11골을 넣었고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교체 출전을 주로 하면서도 11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내내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레반도프스키의 활약은 어떨까요? 공식 경기에서 34골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 해결사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레반도프스키의 골 기록부터 살펴보면 레반도프스키는 올 시즌 공식 37경기에서 34골 3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2017분 정도를 소화를 했는데 37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37개라는 거예요. 즉 출전하면 공격 포인트 하나씩은 적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리가 25경기에서 21골 2개의 도움, 현재 라리가 득점 1위입니다. 2위는 레알 마드리드의 음바페로 17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4골 차죠. 자, 코파델레이에서는 2경기 동안 3골을 넣었습니다. 코파델레이에서도 파괴력을 발휘했는데 5골을 넣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훌리안 알바레스가 현재 득점 1위거든요. 골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4골을 넣고 있는 선수는 엔드릭을 포함해서 6명이나 됩니다.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코파델레이 준결승 2차전이라든가 결승전에 갔을 때 2-3골 넣으면은 또 득점 순위는 요동칠 수 있으니까요. 순위는 8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적은 골을 넣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UEFA 챔피언스리그 8경기에서 9골을 넣었습니다. 현재 득점 2위인데 1위는 10골을 넣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세르 기라시죠. 기라시 선수 바로 다음이니까요. 이것도 득점왕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스페르코파에서는 2경기 출전해서 1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스페르코파에서 2골 넣은 선수가 2명이더라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그 다음은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다시 말해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득점 수라든가 아니면은 무대를 가리지 않는 득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록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판할 때 그래 레반도프스키 득점 수는 인정. 그런데 이거는 바르셀로나의 다른 선수들이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서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해서 좀 미안한데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레반도프스키가 문제에서 헛발질하는 것도 기억하고요. 그리고 득점 기회를 놓치는 장면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레반도프스키 득점의 영양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레반도프스키의 득점은 영양가가 높은가? 그 부분이 비판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영양가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공식 37경기 출전해서 34골 넣었는데 결승골을 12경기에서 넣었어요. 그러면 레반도프스키의 골이 승점 36점을 책임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공식 경기 기록입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37경기 중에서 24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고요. 해트트릭도 한 경기에서 기록했습니다. 알라베스전에서 해트트릭 했었죠. 그리고 멀티골을 넣은 경기가 9경기나 됩니다. 최근 공식 9경기에서 8골 넣었어요. 발렌시아오 경기 한 경기는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파델레이 경기였죠. 그 경기를 제외하고 최근 공식 9경기 돌아보면 8골이나 넣었거든요. 이거는 확실한 해결사의 모습이죠. 슈팅 대비 유효 슈팅 전환율을 보면 공식 경기에서 44% 정도 됩니다. 공식 경기에서 117의 슈팅에서 52의 유효 슈팅을 했으니까 나쁘다고 보기엔 어렵죠. 라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리가에서 87번 슈팅을 해서 38번 유효 슈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 대비 유효 슈팅 전환율은 43% 정도 되니까요. 슈팅 때리면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유효 슈팅이 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득점 전환율은 어떨까요?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을 보면은 공식 경기 117의 슈팅에서 34골을 넣었으니까 29% 정도 되고요. 라리가는 87번 슈팅에서 21골을 넣었으니까 24% 정도 됩니다. 기록을 보면 슈팅을 때리면 한 25%에서 30% 사이는 골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G값 봤을 때 라리가에서 XG값이 21.94골이에요. 그런데 실제 21골 넣었잖아요. 그러면 XG값 대비 골수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드렸지만 기록이 안 잡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헛바이질이라든가 슈팅 타이밍 놓친다던가 아니면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록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아쉬움이라든가 안타까움은 기록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괜찮다. 이 정도면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레비맘은 아닙니다. 네. 갑자기 또 레비맘 아니야? 레반도프스키하고 무슨 관계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다만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레반도프스키 후계자를 찾는 것도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삭 얘기하지만 이삭 금액 한번 보세요. 요케레스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후계자를 찾는 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숙제예요. 레반도프스키가 1988년 황용띠야. 내 여동생하고 나이가 같아. 지드래곤하고 나이가 같아. 현재 36살이야. 축구선수로서는 나이가 많죠. 2022년 7월 바이에른 뮌헨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당시에 3+1년 계약을 했습니다. 올 시즌까지가 3시즌이고요. 그리고 한 시즌 더 바르셀로나는 옵션을 좀 발동을 해서 계약 연장을 할 생각이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순간 레반도프스키 같은 스트라이커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 컨디션을 유지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레반도프스키하고 1년 계약 연장은 나쁘지 않다. 다만 1년 계약 연장을 하면서도 레반도프스키의 후계자는 계속 찾아야 된다. 결국 레반도프스키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레반도프스키의 자리에 등장을 해야 되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레반도프스키에 대해서 비판할 때 레반도프스키의 나이와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영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골 외적인 부분까지 얘기하자면 레반도프스키는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라리가에서 득점 1위 달리고 있고 공식 경기에서의 득점력이 매우 뛰어나고 그 가운데 전방에서 몸싸움 해주고 공간 만들어주죠. 그리고 수비 라인 끌고 내려와서 연계도 해줍니다. 공중볼에도 나름대로 힘을 발휘해주고 있고요. 이거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 레반도프스키는 잘하고 있다. 솔직히 저는 바르셀로나 공격진에 대만족합니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라민 야말이면 매우 좋다. 백업 자원이 좀 아쉽긴 하지만 페란도 교체 출전했을 땐 11골 나쁘지 않은 수치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이 순간 안수파티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수파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얘는 공격 포인트가 없어. 그리고 최근 전력에서 제가 됐잖아. 안수파티 얘기는 넘어가는 걸로. 일단 레반도프스키 이야기를 좀 돌아봤는데 지금 이렇게만 해주면 저는 매우 만족한다. 지금 잘해주고 있다. 계속해서 골을 넣어달라. 그리고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골을 몰아넣는 유형보다 꾸준히 골을 넣어주는 유형을 더 좋아합니다. 한 경기에서 3골 넣고 2경기에서 골을 못 넣는 것보다는 그냥 한 경기마다 골을 넣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레반도프스키는 24경기나 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한 경기 꾸준히 골을 넣어주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최근 9경기에서 8골이면 이거 대만족해야 됩니다. 저는 레반도프스키가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하길 바랍니다. 다만 웬만하면 라민 야말이 어렵게 만든 득점 기회니까 하피냐가 어렵게 만든 득점 기회니까 집중하자. 넌 집중만 더하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다. 난 레반도프스키 너 믿는다. 너 계약 기간 내내 이렇게 해줘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올 시즌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에서 최다 골을 넣고 있는 시즌입니다. 솔직히 지난 시즌은 실망스러웠죠. 네,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한 2022-23 시즌에 피치치 차지했죠. 공식 경기에서는 33골, 라리가에서는 23골 기록했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공식 경기 26골, 라리가에서는 19골 기록했습니다. 라리가에서 득점 3위였는데 올 시즌은 벌써 34골 넣고 있으니까 올 시즌 가장 많은 골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처럼 열심히 집중해서 골 많이 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레반도프스키야, 딴 사람 몰라도 형은 너를 믿는다. 우리 띠동갑 용용, 너 황용띠, 너 날아올라라. 지금처럼만 해줘라. 파이팅 해라.